어저께 그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30대 초반이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30살인가? 30대 하여튼.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로건 유튜브 보다가 일주일 만에 체험이 왔대요.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체험이 되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메일 쓰시면서 자기는 그러한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었대요. 근데 막상 자기가 체험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너무 밍밍한 거죠. 너무 밍밍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 앞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그래 이제는 이것을 알았는데요. 알았는데 너무 밍숭밍숭하고 그런데 진짜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체험이 밍밍하게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체험을 했어. 문득 왔는데 이것을 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너무 당연한 거였어. 원래 있던 거. 근데 막상 체험하라고 보니까 나에게 깨달음은 뭔가 이렇게 전율이 오고 그런 거였는데 뭐가 하나가 되고 막 시원하고 그런 거였는데 아니 너무 그냥 당연하게 왔어.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 맞아. 맞는데 법문도 다 이제는 와 닿는데 근데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거지. 이거는 밍밍하게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자 공통된 현상입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그 말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그러니까 이게 딱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딱 체험이 됐는데 다시 한 5분, 10분 만에 다시 생각에 또 잠기는 거야. 자기가 딱 체험을 했을 때는 진짜 이것밖에 없고 생각이 다 보여. 생각과 감정이 다 보인대.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저희 밴드에도 밍밍하게 체험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질문 해요. 똑같아. 딱 체험을 왔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게 그거야. 이게 부처야. 이게 이 자리고. 이게 이젠, 다. 근데 나의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망상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이걸 알았는데, 앞으로,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힘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점점 이 생각의 망상이 커지면 내가 체험을 잘못했나? 이게 깨달음이 아닌가? 이제 그때 또 별 망상을 다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자리를 체험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지금 뭡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생각이잖아. 이 자리에 체험했다면서요. 아무것도 없다면서. 생각이 보인다면서. 근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거는 뭘 생각이 뭐가 보여. 아, 순간은 보였겠지. 순간은 뭔가 봤겠지, 이 자리를. 근데 그새 또 낚인 거야. 그새. 그 5분 만에 또 낚인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생각해, 또 생각. 그러니까 밍밍한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 그 순간은 딱 했을 때, 그냥 이거 원래 당연한 건데? 근데, 이상한 체험이네? 근데 그때부터 법문이 들린단 말이야. 근데도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다른 게 또 뭐가 있겠지. 또 나가, 또.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지독해요. 그렇게 교묘하고. 자꾸 뭘 추구하게 만들고, 에고는, 우리 에고는 선생님들, 우리 생각, 즉 에고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심지어 80년까지 살아오면서 에고가 한 번도 작동을 안 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에고, 그 생각이 난 줄 알고 살아왔고, 그 생각으로부터 자꾸 계획을 짜고, 추구를 하고, 그쵸? 의지를 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깨달음도 공부야. 뭘 자꾸 이렇게 알라고 하는 거야. 아는 마음, 추구심. 그게 저절로 생겨요. 정말로. 그게 이젠 하도 반복되고 습이라고 하지, 습. 이 공부는 생각이 다 빠지는 공부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습에 낚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 자리를 체험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냥 끊임없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체험을 했어도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와 또 낚인다고. 생각이 또 난줄한다고. 그래서, 그래, 나 이제 마음도 편하고,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런다고. 이제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좋은 인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성공부를 해야 제대로 가는 방향인 거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고. 이 에고는, 생각은. 근데 이 자리에 정확히 딱 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올라오긴 하는데, 그 생각, 어떤 것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아님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님을 확실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둘이 아닌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불이법이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낚이질 않아.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결국은 이 자리가 확연해진다는 거는 점점 생각과 그런 망상에 낚이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생각을 없애는 공부가 아니에요. 5만 가지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모순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와 닿으려면 이 자리를 봐야 돼. 그래야 생각이 5만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둘이 아니다. 나는 둘이 아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만물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니다. 그게 이제는 확연해지면 정말로 어떠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불쑥불쑥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라는 생각도 없는 거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생겨났다 사라져. 근데 그 생멸법을 통해서 이 자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고 하잖아?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색이 즉 공이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 그러니까 정말 딱 보이고, 딱 들리고, 딱 뜨겁게 느껴지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만 부처고 이 자리인 줄 알아요. 그건 뭡니까? 이분법이에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부처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아니면 부처가 아닌 건가? 그리고 이게 부처다. 똑똑똑 이게 부처고 그게 나다.
라고 하면은 이 소리 안 들리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건 또 부처가 아닌가? 그건 또 내가 아닌가? 자, 생각도 불쑥 올라와. 그래서 번뇌 즉 보리래. 그래서 생각을 올라오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여기 드러나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 생각이 없을 땐 내가 안 드러나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교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런 있다 없다라는 오류에 빠진다고. 이분법 사고를 갖게 돼요. 저절로. 습관처럼 정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이 그대로 진리라는 건 5만 가지 생각이 있거나 5만 가지 생각이 없거나 똑같이 진리라는 거야. 5만 가지 생각만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그냥 굳이 말하면 그렇게 수십만 가지 생각이 있어도 결국 이 자리라고. 그 말은 당연히 생각이 없어도 부처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도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진리라는 거는 5만 가지 생각의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야. 5만 가지 생각의 진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5만 가지 생각이 있던 없던 진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것도 진리야.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다 진리야. 소리를 냈을 때만 진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 고요함, 이 정적 또한 이 자리라고요. 이것도 나라고. 정적도. 그 말은 뭡니까? 소리가 없어도 나고 있어도 나고 보이는 것이 있어도 나고 안 보여도 나고 느끼는 것이 있어도 나고 없어도 나고 라는 거는 이 자리는 즉 있다 없다를 벗어난 자리라고. 아니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으면은 굳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왜 해? 다 있는데 어차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어차피 다 있으면 못하라 좋다 싫다를 분리합니까? 어차피 다 있는데. 그래서 5만 가지 진리가 5만 가지 생각이 진리다라는 거는 5만 가지든 6만 가지든 7만 가지든 10만 가지든 없든 다 진리라는 거야. 사람들은 오해해요. 이게 부처다.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진정한 나다라고 하면은 손가락이 왜 부처지? 이래버린다고. 손가락이 나라면 그러면 손가락 접었을 땐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논리에 빠진다고. 논리적 사고에. 근데 법문하시는 분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할 때 이렇게 보이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런 거는 소리와 보이는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야. 이런 분별의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되든 분별이 없든 둘 다 진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 진리라는 거지. 있고 없고랑 상관이 없어. 있어도 진리고 없어도 진리야. 그걸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문득 올라올 때 거기서 나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정견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굳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정견할 필요가 없어. 왜? 생각 이전부터 정견이야. 생각이 있든 없든 둘 다 정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을 때만 정견을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있을 때만 정견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을 때도 정견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을 때만 소리의 당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 소리가 없을 때도 당처를 보라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사들 이런 말 했대잖아요. 소리 없는 박수라고 해갖고 손바닥 들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소리가 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있고 없고에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야. 있고 없고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이제 망상과 그런 이제 분별심, 생각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으로 이 자리를 알라고 하면 알아지냐고요. 근데 대부분 깨달음을 찾고 있고 이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찾고 있잖아요. 당연히 안 찾아지지. 왜? 찾고 안 찾고한 상관이 없으니까.
찾아지고 안 찾아지고와 상관이 없다고. 있고 없고랑 상관이 없어. 찾아지기 전부터 억지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찾기 전부터 있었다고. 찾기 전부터 찾아져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찾을 거야? 이미 있던 건데, 굳이 말하면.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언제부터 이랬죠? 라는 질문이 소용이 없는 거야. 필요가 없어. 왜? 이거 언제부터 이랬죠? 라는 질문 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당연히 분별론 가다할 수가 없지. 아니, 이거 원래부터 보고 듣고 느꼈던 이 자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지?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전부터 있었다니까. 무슨 생각을 해도 다 그 전부터 있었어. 이미 있었다고. 이미 있던 걸 찾으려면 안 찾아져. 왜? 찾는 마음 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끊임없이 찾는다고, 사람들은 이거를. 이 안 찾아지는 거를 절대 가다할 수 없는 곳. 가다할 수 없죠. 이미 와 있는데 가 닿으려고 하면 돼요. 이미 거기 있는데. 이미 거기 있는데 가 닿으려고 하는 건 삽질이지. 그렇잖아요. 이미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어딜 또 찾아? 거기 있다니까. 애시당초에 선생님들이 찾던 것이 원래 거기 있다고. 애시당초에 내가 찾던 것이 이미 거기 있다고.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자리에. 거기서 찾아봐야 뭐가 찾아지겠습니까? 원래 그 자리에 딱 이러고 있었는데. 뭘 찾겠다는 거야, 뭘. 여기 딱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 찾아지지. 찾아진 걸 찾으려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정말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젠 진짜로 저희 법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심심함을 버티질 못해. 에고는 그렇게, 생각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동안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계획을 짜고 추구를 하고 자꾸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사람이 미쳐버려.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왔고 너무 괴롭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상처도 되게 많아.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다른 영성 채널 마음 공부 돌다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이제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했는데 다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래도 마지막에 여기로 온 거야. 심지어는 마음 공부를 접할 때까지도 추구심과 어떠한 배움이 목적과 어떤 상태로 가고 싶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공부에 가만히 있음, 무사인,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몸이 가만히 있질 않고 생각도 미치게 날뛰기 시작해요. 이 자리를 딱 처음 했는데 텅 빔을 체험했거든? 근데 생각이 반발작용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야, 심하게. 특히 이게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약간 좀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는 거는 진짜 그 생각의 병이 심해져서 생각에 묶여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는 몸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으로까지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생각의 힘이 강해지면서 몸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를 체험하면은 좀 크게 올 수 있거든요. 훅 하고 와. 근데 그분들의 단점은 그만큼 생각의 반발력이 강해요. 순간 생각이 없음을 경험했는데 난 지금까지 그런
생각에 묶여 있었고 생각이 난 줄 알았고 그래서 그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생각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그 순간에 멍 때리다가 다시 정신 차리니까 생각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 생각이 왜 없는 거지? 나 이러다 미쳐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널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극심한 반발력이 일어납니다. 더 미칠 것 같은 거야. 생각이 없는 게 견디지 못하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이 의식이.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다가 이 자리가 체험이 오면은 진짜 누가 가이드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야. 생각이 그렇게 딱 체험을 해도 5분 만에 바로 올라와. 막 증폭되는 거 생각이 진짜 전부 다 증폭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공황장애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무서운 이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몸에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 막 기절할 것 같고, 이상한 공포가 느껴지고 막 두려워지고 막 진짜 식은땀 나고 두통까지 오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그래서 그런 공황장애나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특히 정신적인 질환이 심하신 분들이 이 자리를 억지로 어떻게든 체험시키면 그런 위험성이 좀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더욱 법문하시는 분을 믿고 따라줘야 돼요. 이제 물론 나중 가서 자기가 이제 체험을 다 하고 이 자리가 확연해지면은 법문조차 그 스승조차 놓아줘야 하지만 자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래서 법문하시는 분의 의지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런 가이드가 필요해요.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만큼 우리가 생각의 병에 빠져 있어요. 본인들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계속 낚여. 어디까지가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생각이 아닌 줄과 판단이 안 가는 거야. 선생님, 그거 생각입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생각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생각 아닌데요? 이래버려요. 에고가 부정을 하는 거야. 왜? 죽기 싫어서. 에고가 거기서 맞아, 이건 생각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에고 그 생각은 진짜 죽을 수 있거든? 자기가 내가 자기란 존재가 없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에고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생각은 죽기 싫으니까 자꾸 반발을 한다고. 선생님, 그 생각이에요. 저 생각한 거 아닌데요? 이거 생각 아닌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야. 지금 본인이 반발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거 생각한 거 아닌데요? 뭔가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말하는 건데요? 생각이라고. 지금 그 생각에 낚이고 있다고요, 지금. 그만큼 생각의 습이 강하다고. 그만큼 생각이 무섭다고요. 생각은 내가 아니거든? 근데 지금 생각에 난 줄 알고, 이게 생각 아닌데요? 자꾸 나 의심 마세요. 생각 아닌데요? 선생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 아니에요. 그거 생각이야. 계속 낚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 노름에. 생각이 그런 식으로 생각은 강한 그 생각 때문에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생각이 이 주장이 내가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이 에고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에고가 죽고 싶겠냐고. 안 죽고 싶어 하지. 그 사람들 특히 이 고집 세신 분들 잘 봐봐요. 고집 세신 분들은 남들 말 귀뚱도 안 들어. 자기 말이 다 맞아. 자기 말이 논리적으로 틀려도 무조건 우긴다고 맞다고. 왜 그럴까? 그 자아가 죽기 싫은 거야.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면 자아는 더 이상 힘을 잃거든. 이건 맞는 거라는 나의 자의식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게 아니라고 해버리면 내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 에고 입장에서는. 그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습이 강하신 분들이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있고 그러신 분들일수록 이 자리를 체험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래서 그 고집 세신 분들은 이거 공부하려면 더럽게 힘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고집 세신 분들은 제가 통화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말부터 느껴져요. 그분의 고집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분 말투만 들어도, 첫 번째 말투만 들어도, 아, 이분 힘들겠다. 이분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고집이 느껴져. 그 자아가 느껴진다고. 이분, 이 자아, 이 생각 죽이기 힘들겠는데?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자리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배워왔던 모든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제 가이드에 따라오십시오. 안 그러면 절대 이 자리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문하시는데 가서 독대를 하시더라도요. 그 고집 꺾지 않으면요. 절대 이 자리 체험할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하시더라도 제가 막 반말 같은 말을 놓더라도 그냥 가이드에 한마디로 그냥 닥치고 따라오십시오.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말을 박아요. 대화하기 전에 그런 게 느껴지면. 그래야 한풀 좀 꺾여. 그 자아란 놈이 그래야 좀 한풀이 꺾인다고. 그래서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이 자리에 체험했다고 해도 우리 누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 그거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자아예요, 자아. 아상이라고요, 아상. 생각이라고, 생각. 관념이라고, 관념. 내가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빈정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다? 그게 자아라고. 나라고 여겨지는 것이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놈을 건들잖아? 그럼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이놈 말 틀렸어라고 하면 더 기분 나쁘다고. 왜? 자기 말이 틀리면 자기는 의미가 없거든.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나 여태까지 이걸 맞다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부정돼봐. 그럼 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딱 체험하면 이것들은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자리는 생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예 애초부터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생각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야. 이 자리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내면화의 치유, 무의식 정화 이런 것들은요. 그런 뭔가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는 거야. 그래, 네 말도 맞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네 말도 맞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니? 네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네 말도 맞아. 응,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무의식의 정화, 내면화의 치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너 그때 참 고생 많았다. 어렸을 때. 5살짜리 나를 상상하면서 참 고생이 많았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그때 상황이 너가 너무 어렵고 주위의 사정이 안 좋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용서해 주자. 네 잘못은 아니야. 용서해 주자. 그리고 내면화를 이렇게 치유를 해주는 거야. 뭘로? 망상으로. 말로. 생각으로. 분별로. 옳다 그르다를 완화시켜주는 거라고. 그럼 그거 안 없어져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없어지겠어? 그게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냐고. 선 공부는, 진짜 깨달음은 생각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선 공부는 치유가 아니야. 이거는 치유 너머예요. 근원이야, 근원.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면 아이가 내가 아니고 그 치유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고. 치유할 대상도 치유할 것도 없다고요. 애초부터 건들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생각으로는. 그게 나라는 공부가 지금 우리 이 공부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끝판이라고, 이게. 언제까지 치유할 거야? 에고는 그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게 치유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에고 키우는 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아, 그때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참 잘했어. 그냥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계속 에고가 커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내면 아이 치유를 했어. 그래서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됐어. 내면 아이 계속 있잖아? 그러면 다른 상황에 가면은 상처를 또 받는다고. 어렸을 때 상처받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맞고 자란, 뭐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맞고 자란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을 치유해 줄 수는 있어. 근데 다시 살아봐. 또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 같은 데 또 묶이면은 또 병 걸린다고. 안 그래요? 아니, 이놈을 치유했다고 다 끝나? 아니야, 또 생겨. 치유할 놈이 또 생긴다고. 치유했다가 아팠다가 치유했다가 아팠다가 반복된다고요. 몸뚱이 치유해도 또 아파요.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이 사이클은. 치유가 있으면 병도 같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치유는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치유가 있으면 병도 같이 존재를 해요. 병이 있어야 치유를 하고. 그렇잖아요. 치유가 되면 다시 병에 걸려요. 애초부터 그런 사이클을 넘어섰다고. 이거는 사이클이 없다고. 아예 넘어갔어. 거기를 피안으로 갔다고. 도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이건 뭐 치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공부하시면서 계속 경계는 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와의 말다툼, 자식과의 말다툼, 부모님과의 말다툼, 직장 상사와 뭐 이런 사람과 말다툼,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말다툼 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다? 뭔가 슬프다? 상처를 입는 것 같다? 그런 느낌과 생각들은 다 자아의식이야. 진짜 배기가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계속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런다고. 그것들은 자기가 없어지는 걸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옳으니 그르니. 근데 그런데 마음 팔려버리면은 끝까지 옳아야 돼. 끝까지 그르쳐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거든.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거든. 버텨야 하거든. 나는 살아있어야 되거든. 어떻게든. 그 굴레 안에서. 분별의 굴레 안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나쁘기 전이든 항상 이렇다고. 기분이 나쁠 때 기분 나쁠 때를 알고 있고 기분이 나쁘기 전에 기분이 나쁘지 않는 상태를 알고 있다고. 내가 둘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계속 그렇게 바뀌는 기분이 난가요? 아니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아무 기분 없었다가 모든 상태와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알미 나일까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십시오. 욱할 땐 화내고 우울할 땐 울고 짜증날 땐 짜증내고 기분 좋을 땐 웃고 거기에 순간 훅훅 끌려가면서
그 기분과 생각과 느낌이 난 줄 알고 살아가시면 끊임없이 그런 기분에 묶이시는 거예요.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그 다음날 더 나빴다가, 오늘 또 괜찮다가, 평화로웠다가, 다시 좋았다가, 나쁘고, 계속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계속 희노애락을 계속 맛봐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나는 이 사이클을 가능하게 했던 바탕이라고. 그래프가 있어야 이걸 곡선을 그리든, 어떻게 보면 그래프 같은 거라고요. X축, Y축. 굳이 말하면. 그 안에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는 거지. 이거는 기분, 감정이 아니고요. 느낌이 아니고요.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벗어났다고. 한 발짝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 이거는 막 주시자라고도 하고, 관찰자라고도 하고, 굳이 말로 하면은. 근데 이제 마음공부 채널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시자와 관찰자가 따로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건 또 이분법이야. 생각이 따로 있고, 주시자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라고. 둘이 아니라고, 둘이. 둘이 아니야. 생각이 그대로 진리라고. 생각이 없어도 진리라고. 어차피 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색이고, 이게 공이야.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색만 봤다고. 여기 분별 세상만. 이 분별만 봤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껴지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거에만 끌려갔는데, 정견을 해보니, 내가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반대편에. 색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뭘 하든 간에, 보지 않든, 느끼지 않든, 들리지 않든, 생각이 있든, 없든,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항상 그 자리에는 내가 있다고. 항상. 분별 세상에서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딱 이렇게 나와 붙어 있다고, 이렇게. 굳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도화지고, 이게 그림이야. 그래서 이 색이라는, 이 분별 세상이라는 그림을 표현을 하려면은, 이 도화지가 애초부터 있어야 돼요. 이 텅 빔이 없으면 이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요. 표현할 방법이. 이게 딱 붙어 있어.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보여? 이게 보이냐고. 딱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깨닫고 싶어요. 이 자리 확인하고 싶어요 하는데, 이렇게 색과 공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보이냐고. 이게 찾아지냐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회광반주할 뿐이지? 당처를 보는 거잖아, 당처. 근데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이 색으로, 이 아상으로 이 자리를 찾아 나간다고, 이렇게. 찾아 나가. 이건 뭐지? 깨달으면 뭐지? 이 자리 어떻게 보는 거지? 체험인가? 자꾸 나가. 근데 봐요. 나 어딨냐고. 나가는 놈이 그 놈이야. 이렇게. 나가는 놈이 즉, 그 놈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놈이 즉, 돌이켜보니 그 놈이었어. 찾는 놈이 그 놈이라고, 그 놈. 찾는 놈이 그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찾아지냐고요, 이게. 내가. 찾는 놈이 그 놈인데. 그러니까 당처를 보라, 정견을 해라, 회광반주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굳이 말하면. 찾지 말고 찾는 것으로부터 보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찾고 있냐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란 색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가 나라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사람들이. 왜? 뜰 앞에 잣나무랑 똑같이 붙어 있잖아. 그렇게 하나잖아. 뜰 앞에 잣나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란 단어에 색과 공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가 깨달음이지? 왜 뜰 앞에 잣나무가 왜 나지? 거기 뭐가 있지? 왜 그런 거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 그게 그거야. 색과 공이 거기 다 붙어 있다고. 하나로서.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자꾸 거길 정견해라, 회광반조해라, 당처를 봐라, 첫 구를 봐라 라고 하는 게 그 말 속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의 당처를 계속 보라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뜰 앞에 잣나무가 답이래. 그러면 둘이 아니잖아? 색과 공은 붙어 있잖아?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에서 당처를 봐야지. 근데 왜 뜰 앞에 잣나무의 깨달음이지? 이러고 있다고. 아니, 나는 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어떻게 확인합니까?인데 뜰 앞에 잣나무로부터 확인을 해라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뜰 앞에 잣나무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왜 밖에 있는 잣나무가 깨달음이지? 왜 밖에 있는 잣나무가 나지? 라고 할 것이 아니고, 누가 지금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고 있냐고, 누가? 누가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고 있냐고요? 내가 하고 있잖아. 뜰 앞에 잣나무란 말에 따라가면 잣나무가 따로 있지만 뜰 앞에 잣나무를 통해 너를 보라고 너를 찾고 있었잖아. 너를 찾고 있었으니까 지금 뜰 앞에 잣나무라고 누가 그랬냐고. 네가 그랬잖아. 굳이 말하면 나를 찾고 싶다면서. 아니 뜰 앞에 잣나무라고 너가 그랬으니까 그게 너지. 그게 나지. 잣나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지금 누가 했냐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가 나지. 뜰 앞에 잣나무가 내가 아니. 잣나무를 상상하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뜰 해도 나라고. 뜰 해도 나야. 뜰만 난가? 이것도 나라니까. 이것도 나고. 어떠한 소리. 뜰도 소리잖아요. 소리. 이것도 내가 소리 냈지. 아, 또 내가 하는 거지. 야, 임마, 또 내가 하는 거지. 이 목고도 내가 하는 거지. 왜 이 목고가 나지? 이렇게 이 목고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목고란 말, 이 말들을 누가 하고 있냐고.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나방이 들어왔네? 내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 어이없잖아요. 아, 봐봐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상상을 한번 해봐. 선생님들, 나 이 자리 모르겠다. 로건이한테 와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저 이 자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 깨닫고 싶습니다. 즉, 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 물어보신 분이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그거라고. 나를 확인하고 싶다면서요. 나를 확인하고 싶다면서. 그러면 선생님, 제가 물어봤을 때 네를 누가 했냐고요? 누가? 그럼 그럴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요. 그겁니다. 그러면 네? 또 이러겠죠. 그거라고요. 그럼 물어볼 거야. 왜 이게 나예요? 선생님 지금 네? 라고 그렇게 되물었던 거 내가 했어요? 남이 했어요? 라고 하면 당사자는 그러겠죠. 내가 했죠. 그럼 선생님 저한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 저 나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선생님, 네?
그거라고요. 그 내를 누가 했어요? 아, 내 저가 있죠. 그러면 내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내를 통해? 내를 선생님이 했다면서요. 내를 내가 했다면서요. 나를 확인하고 싶다면서요. 거기 확인되잖아요. 내라고 한들, 아니요 라고 한들,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들, 77에 48, 47 이렇게 말한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확인하고 싶다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아니, 근데 이건 당연하잖아, 선생님. 이런다고 또. 로건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죠, 당연히. 당연하죠. 당연하죠. 선생님, 근데 내가 나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나를 확인하고 싶고, 나를 확연해 하고 싶다. 그 질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그 질문 자체가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나를 찾고 계세요? 아니, 내가 없으면 지금 누가 선생님 몸을 움직일 거고, 내가 없으면 누가 선생님 그렇게 말을 하게 할 거고, 내가 없으면 누가 볼 거고, 누가 느낄 거고, 누가 들을 겁니까? 남이 해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말고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또 이런다고. 아니, 선생님 당연한 거죠. 그럼 내가 하죠. 누가 해요? 그니까 내가 하는데 왜 나를 찾고 있냐니까요? 그럼 다 어이없어 한다니까? 당연하거든. 선생님, 나를 찾고 계시죠? 이게 납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또 와 다. 이게 날까요? 라고 물으면, 제가 보잖아요. 그쵸? 선생님, 이게 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 와 닿죠? 그쵸. 왜? 내가 듣잖아요. 그냥 끝났어요. 그게 다라고요. 가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그거 말고, 당연히 내가 보고 듣고 느끼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거 말고요. 어떠한 체험, 짜릿함, 전율이 옴, 시원함, 통 밑이 쑥 빠짐, 그런 거 안 왔어요, 저한테는. 선생님, 그러한 전율이 오고, 짜릿한 체험, 시원한 느낌, 그거 누가 느껴요? 그거 내가 느끼죠. 그러면, 그러한 체험이 와도 내가 확인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아요? 그거 내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 전율이 오고 시원하고 통 밑이 쑥 빠지는 그런 느낌과 지금 이 보는 거, 듣는 거랑 달라요? 같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거기 있잖아요. 그러한 전율이 오는 느낌 속에 내가 있고, 보이는 곳에 내가 있고, 들리는 곳에 내가 있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 내가 있어.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 내가 있다고요. 밖에 지나가는 차 소리가 나고, 새가 짹짹거리면 나의 드러남이고, 강아지가 멍멍 짖는 소리가 나고, 내가 듣잖아요. 내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맞죠.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뭘 찾고 계시냐고요. 거기 있는데. 뭘 더 바라시죠? 나를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됐다고요. 없어요, 더 이상. 찾아봐요. 누가 찾을 겁니까? 내가 찾겠죠. 그럼 찾는 것도 나네요.
누가 깨달으면 추구할 겁니까? 내가요. 그럼 추구심도 나네요. 선생님, 그럼 괴로울 때 누가 괴로울 거죠? 제가 괴롭죠. 그럼 괴로움도 나네요. 누가 행복할 거죠? 제가요. 행복도 나네? 누가 생각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죠. 생각도 나네? 그러니 번뇌즉 볼이지. 다 나네? 뭘 해도 나네? 어디를 가도 나네? 히말라야에 가도 나고, 미얀마에 가도 나고, 중국에 가도 나고, 계속 볼 거고, 내가 볼 거고, 내가 들을 거고, 내가 느낄 거고. 뭘 찾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질문 한다니까? 선생님,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 공부 더 해야 돼요? 누가 공부할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살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뭘 해도 나라고. 뭘 해도 나야. 추구심이 내가 아니고, 어떠한 계획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나야. 내가 있어야, 내가 존재해야, 삼라만상도 존재를 하죠. 내가 있어야 슬플 거고, 내가 있어야 희노애락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확연해야 분별세계가 태어난다고. 내가 없으면 분별세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누가 분별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니까 다 나지. 거기 분별됨이 어디 있어? 괴로움이 따로 있고 슬픔이 따로 있고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고 너가 또 있는데? 그냥 다 나라니까? 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마치 이런 거잖아. 눈이 눈을 볼 수는 없는데 눈이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어. 근데 눈이 이걸 볼 때 이걸 컵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눈이 존재함이야. 눈이 존재해야 컵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있고 컵이 있고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나? 그게 아니잖아. 눈이 있음으로써 컵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눈의 드러남이라고. 눈이 확연함이야. 눈이 확인되고 있다고. 이 그림을 통해 부처가 이런 그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눈이 확인될 뿐이에요. 눈이 살아있을 뿐이라고. 눈이 없으면 이 그림도 없다고. 눈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 눈이 있어야 컵과 그림이 존재한다고. 내가 있어야 컵과 그림이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괴로움과 슬픔, 희노애락이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몸뚱아리가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지금 여기 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존재한다고요. 괴로움이 내가 아니야. 생각이 내가 아니야. 거기에 끄달려가면 정신없어요. 끊임없는 망상이야. 거긴 답이 없어. 근데 가만 봐보세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생겨나. 그리고 사라져. 생겨났다 사라져. 생각만 그런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삼라만상이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시간차는 다르겠죠. 다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강산도 10년이면 변해. 몸뚱아리도 100년 뒤면 변하고. 죽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생멸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왔다, 어디로 가냐고요. 누구한테 나왔다가 누구한테 가냐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나로부터 나오잖아.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찾고 있잖아.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찾냐고. 내가 누구죠가 나니까. 내가 누구죠 질문에 답이 있다고요. 내가 누구죠가 질문이라면 내가 누구죠가 답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안 찾아지지. 내가 나를 찾고 있다고.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불이법이야. 깨달음, 부처, 참나, 본성, 본래 면목, 우주, 뭐 슈퍼의식, 뭐라고 한들 다 똑같다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이법이 어차피. 그러니까 색이 즉 공이지. 둘이 아니라고.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깨달음에 따로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자꾸 사람들은 깨달음, 부처 이러니까 깨달음, 부처에 뭐가 따로 있는 건 줄 안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추구하게 돼. 이걸 찾게 되고. 깨달으면은 뭔가 신비적인 능력들이 생기고 막 이런다고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한 상을 갖고 있고 부처에 대한 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예수 이런 거 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깨달음, 견성 이런 거 싫어해요. 그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 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 깨달음은 이런 체험이 와야 한다. 그리고 깨달으면은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있고 능력조차 생긴다. 그 부처는 신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고 있으면은 뭔가 찾으면 뭔가 또 신비적인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다. 부처가 꿈에 나타나고 네가 부처다 이러고 있고. 불이법이라고. 불이법. 둘이 아니라고요.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깨달음이라고 한들, 견성이라고 한들, 부처라고 한들, 하나님이라고 한들 거긴 뜻이 없다고. 근데 제가 나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는 게 차라리 이 자리 확인하기 쉬워. 내가 아니고 남이라고 표현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부처도 남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부처도 남이고 바뀐 거잖아. 안, 나가 있고 박, 남이 있고. 그러니까 깨달음, 부처, 본성, 본래 면목, 하나님, 참나 이래버리면 자꾸 뭘 주려고 그래 사람들이. 밖에 걸 뭘 찾는다고.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습관 따라서 뭘 찾는다고. 근데 나라고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찾는 게 조금 줄어들어. 왜? 나니까 그냥. 나라고 해버리니까 깨달음이 아니고요. 부처가 아니고요. 그냥 납니다.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나를 찾고 싶어 하시는 건데요. 근데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나요? 그렇게 접근해야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이 자리를 확인해요. 백날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래봐요. 부처가 왜 저게 부처지? 이런다니까요. 자꾸 찾는다니까, 뭘. 부처를 따로 찾고 있고, 견성을 따로 찾고 있고, 한소식 했다 따로 찾고 있고, 체험을 찾고 있고, 자꾸 이런다니까? 이상한 상을 심어준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본질적으로는 나야, 나. 근데 내가 나를 찾고 있어. 모순됐다고. 말이 안 된다고. 왜? 내가 나니까. 나는 난데, 내가 날 찾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순이지. 그럼 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누가 이 팔을 움직이며, 누가 이 소리를 들으며, 누가 느낄 거냐고, 누가 말할 거고,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말로써 내가 드러나고 있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고,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야 해도 나고, 너 해도 나고, 이 먹고 해도 나고, 마른 똥막대기도 나고, 서쪽에서 조사가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도 나고, 누가 말하고, 누가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내가. 그럼 나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잖아. 딱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지. 그러니까 똑똑똑 이게 나지. 그러니까 이게 나지.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건가? 내가 나를 찾는 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다? 그건 진짜 그분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표현할게요. 오늘 로건이 이 방송을 저는 더 이상 쉽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법문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가 있나? 진짜로. 다른 법문 들어보세요. 다 이 자리 가리키긴 하지만 저는 정말로 모든 상을 쥐는 경우의 수를 다 줄여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날 찾고 있다고.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찾냐고. 근데 이렇게 듣고도 날 모르겠다? 그거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야, 지금. 끊임없이 지금 비교하고 재고 있는 거야.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거나. 아니, 뭐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거나. 지금 자기 아상이 저희 법문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기 설마. 그 고집이야, 고집. 아상이라고, 생각이라고. 불교 공부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대한 상을 지고 있어. 경전의 뜻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부를 해야 수행이다. 좌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씨알이 먹힙니까? 안 먹히지? 자기 아직과 고집이 세신 분일수록 저희 거 이거 들으면 막 비교 또 해. 아직 쟤는 나이가 어려서 이거 성공부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쟤는 몰라. 이래 버린다고. 그게 아상이라고. 그게 본인 고집이라고요. 법문이랑 나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법문이랑 외모랑 무슨 상관이 있어? 법문이랑 얼마나 공부했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잰다고. 자기 아집으로. 지금 이 방에 계신 분 중에서 오늘 로건이 이 말 듣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지금 망상에 빠져 계신 겁니다. 본인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법문을 들으실 때는 나도 모르게 생긴 그 고집조차 억지로라도 내려놔야 돼. 무조건 경청할 마음으로, 가이드에 따라올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 새끼 잘 알겠어.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런데니까 속으로 욕 막 나와요. 정말로. 네가 뭘 한다고. 이게 불쑥불쑥 올라온다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비교해. 다른 법문 하시는 분 또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야. 저쪽 스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저 법문 하시는 분은 공부 한 30년 했는데 이 친구는 2년밖에 안 했다는데. 뭔가 이건 아닐 거야. 끊임없는 비교심. 아상. 아집. 고집. 오늘 제 말 듣고 기분이 나빴다. 그거 내가 아닙니다. 그 철저한 아집이고 그 철저한 망상이에요. 그 망념이라고. 만들어진 것들.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 거기 기분에 끌려갔다. 계속 공부하세요. 계속 법문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내가 아님을 볼 때까지. 그게 진짜 배기가 아님을 볼 때까지. 이 자리가 확연해질 때까지 법문 듣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그건 만들어진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런 기분, 느낌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기분 나쁨, 좋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럼 안 먹어. 그리고 어떤 음식은 나한테 좋은 기억이 있어. 그럼 좋아. 음악도 마찬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성격과 그런 좋고 싫음이 결정된다고,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진짜 배기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끄달려가지 말라고. 진짜 배기가 아니니까. 그것들 어차피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모기 들어왔다. 모기 들어왔다. 벌레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계속? 잠깐, 한 40분, 잠깐, 어떤 분이 와 계신지 볼게요. 모르는 분이, 모기. 잡았나? 붙여본 것 같은데. 모기가 하루 왼종일 웽웽거리거든. 저거 안 잡으면. 여기 있다. 아닌데. 제가 또 모기에 잘 몰리는 체질이에요. 저는 제 피를 좋아하더라고, 모기가. 계속 물어, 새벽에. 오늘 저 출석 체크해보니까 대부분 체험을 하신 분들이네. 이분들한테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게 없는데. 하여튼 우리 이 자리를 봤다고 해서 공부가 끝남이 아닌 시작이잖아요. 그런 경기에 자꾸 팔린다고. 가만히 오늘 하루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어디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았나? 감정이 상하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님을 안다면 괜찮아.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기분과 생각, 느낌이 팔려갔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자리를 체험했어도 팔려갔다. 돌이켜 보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법문을 듣되 법문은 그냥 듣는 거지만 듣다 보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런 망상 아닌 망상해 보는 거예요. 결국 팔정도의 정사유란 것도 있잖아. 그냥 사유 아닌 사유도 저절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저는 밤만 되면 사유를 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저절로 사유가 돼. 그러면서 뭔가 오늘 뭔가 이렇게 경기에 팔려갔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러니까 팔 정도의 정사를 내가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저절로 돼. 이 자리에서. 이 지혜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모든 그런 팔 정도 육바라밀이 저절로 행해진다고. 저절로 행해지는데 뭘 한지 기억이 안 나. 잘 안 나, 기억이.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안 둔 거야. 저절로 되는데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돼. 그게 진짜 팔정도고 그게 진짜 육바라밀이에요. 내가 오늘 가난한 사람한테 불우이웃돕기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어. 기분 좋아. 그리고 내 이름 딱 적었어. 이로건 100만 원 기부. 좋은 일 했다. 보시했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진짜 보시가 아니야. 그 업이에요, 업. 그 분별세계에서는 그것도 업입니다. 어떤 업? 선업이에요. 선업도 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자꾸 업을 쌓는 거라고. 좋은 일, 나쁜 일. 근데 내가 함이 없이 저절로 해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누가 업을 쌓을 거고 누가 업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업보는 있는데 작자가 없다고. 업과 보는 있는데 업과 보를 지은 사람이 없어. 받을 사람도 없고. 그게 업보는 있는데 작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행동이 저절로 돼. 그게 보시가 됐든 뭐가 선정이 됐든 인용이 됐든
지게가 됐든 뭐가 계속 저절로 되거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업은 만들어지거든? 내가 없어. 그럼 내가 만든 건 아니지. 그럼 본은 누가 받아? 내가 없다니까? 받을 사람도 없는 거야. 이걸 또, 그렇구나. 이렇게 고지고대로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제 말은 다 방편입니다, 선생님들. 제발 제 말 믿지 마세요. 낚이지 말라고. 이 자리 확인했으면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자리가 확연해짐이 있잖아요. 이 자리가 확연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증상 아니 나 이런 걸 말하기도 조심스러워. 저는 이제 제 기준, 제가 경험한 거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법문하시는 분도 이렇게 영상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그 몽지릴라의 그 릴라 선생님이 제주도인을 위한 제주 법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릴라 쌤이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나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뭐가 그렇지 이거지란 것도 없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뭔가 그냥 그런갑다 정도? 근데 똑같은 체험을 하네.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을 수밖에 없지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공감 가는 정도. 당연히 똑같아야지 같은 체험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해보고 싶고 내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알고 싶은 분들은 그러한 체험기를 읽으면서 뭔가 그치 맞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러거든요. 내가 공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공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저번과 좀 느낌이 다른데? 이거 아닌가? 이러거나. 근데 이 자리가 확연해지면 정말로 그런 체험기를 보잖아요. 뭐 그런 말을 듣잖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할 수밖에 없어. 같은 자리를 보고 있거든. 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제가 말했죠. 내가 나를 찾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나를 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아까 말하다가 좀 끊겼는데 이 자리가 확연해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5만 가지 느낌이 올라와. 근데 이게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 가끔 너무 생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앞에 게 안 보여. 그 순간은 그 생각이란 그 이미지 세상에 들어간 거야. 분명히 앞에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앞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의 진짜 팔려가게 보여. 그리고 이미 그 세계로 갔어. 이미 그 세계로 간 거야. 생각의 세계로.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확연해지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내가 지금 지금 떠오른 생각의 세계로 가고 있구나.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생각의 세계로 가네? 이게 보인다고. 근데 대부분 그런 게 없이 그냥 생각의 세계로 팔려갑니다. 대부분. 이걸 체험해도 그래. 체험하신 분들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림의 시간을 갖고 법문을 꾸준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확연해지려고. 근데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 때가 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와. 근데 갑자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과 그 생각 세계로
뛰어드는 그것과 싹 분리가 돼. 이게 보여. 분리가 되는 게 보여.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생각에 빠지면 그냥 생각에 팔려버리는, 여긴 없는 거야, 이제는. 여긴 없어. 이미 이 세상은 없고 생각의 세상에 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보면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우리 특히 그런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 같은 경우, 구타, 어떠한 이런 성적인 그런 문제, 그런 안 좋은 추억들, 욕먹었던 기억, 다쳤던 기억, 그런 기억들 생생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생생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생한 기억,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이 올라올 때는 진짜 앞에 이게 안 보인다고. 지금 지금 이 현실이 없어져. 그리고 이미 그 생각에 간 거야, 이미 나는. 거기 한 10분 동안 빠져 있어. 그리고 10분 뒤에 약간 좀 정신이 들어. 생각이지.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 이 자리 그래도 체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빠져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면 알아. 생각이었구나. 적어도 그걸 안다고. 근데 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저기 생각 세계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잖아요. 그런 경계가 없어. 왜?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휩싸이면은 그냥 그게 난 거야. 그냥 그 괴로운 거야, 그 상황이. 그 생각하는 그 상황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해.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뒤에 그 생각이 지나가. 그럼 생각이었네가 아니고 그냥 다시 그냥 그런 거야. 다시 그러니까 괴롭지 않은 거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 또 올라오면 또 괴로워. 그러니까 또 이제 편안해지고 싶어. 그런 또 이 악순환 계속. 뭐가 생각이고 뭐가 생각이 아닌지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근데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이 자리가 확연해진다는 거는 그런 생각에 팔려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에 팔려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이 인터벌이 짧아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나갈 때 보인다고. 이미 생각이 분리됨이 보여. 나갔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이게 점점 짧아진다고. 이게 점점 짧아지면서 이제는 분리되는 게 보여. 그때 정신 차리는 거야. 생각이다. 그럼 막 사라진다고. 이게 지금 확연해지고 확연해지는 거야. 완전 확연해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안 나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아니야. 나가는데 나가는지도 몰라. 그냥 이게 나가는 게 없어. 그냥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뭔가 불쑥불쑥 올라오긴 해. 어떤 느낌과 감각 같은, 굳이 분별하면 이제 느낌, 감각, 생각이라고 분별하지만 분별이 없으니까 뭐가 있든 뭐가 없든 똑같은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이 없어도 이 자리, 생각이 있어도 이 자리, 5만 가지든 6만 가지든 7만 가지든 이 자리, 거기 없어도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막 되다가 생각이 보이잖아. 근데 이게 딱 100% 확연해지면은 나가는데 나감이 없는 거야. 없어 그냥. 왜? 분별을 안 하니까. 이거 분별되는 게 생각이다. 생각이 나간다. 그러면은 분별이잖아. 그것도. 근데 이게 뭐가 나가도 나가는 게 없는 거야. 나간다는 분별심조차 안 생기는 거야. 나갔다. 이게 아니라고요. 뭐가 나가는지, 뭐가 안 나가는지, 애초부터 이게 생각인지, 이 생각이 아닌,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라고, 하나. 굳이 말하면 그냥 둘이 아니야. 분별을 해야 생각이고, 분별을 해야 있고 없고고, 분별을 해야 나감 안 나감이지. 분별을 안 하는데, 분별심이 사라지는데, 거기 있고 없고, 나가고 안 나가고, 생각이고 생각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없어. 뭐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생각이 다 보인다? 이 순간 이 현실 세계와 나가는 이 생각의 분리됨이 딱 보이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다 오신 겁니다. 굳이 말하면 공부가 되게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제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이 지금 과정은 제 경험담이야. 근데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어. 가끔 진짜 이게 이 생각 세상과 지금 이 자리와 이 싹 분리되는 게 마치 이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치 표현을 하자면은 마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 생각이란 세계와 지금 이 세상과 이게 나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초점이 싹 이렇게 흐려져.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순간 정신 차리는 거야. 아니야. 어찌됐든, 그러니까 순간 정신을 차리는 거죠. 깨어 있는 거야. 그럼 나가도 돼. 왜? 나가도 내가 아니야. 그게 확연해지는 거야. 니님이 여기 생각이란 님이 있다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나가시든 여기 그냥 이제는 안 끄달려서 사라지든 상관없어 이제는. 나가고 없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게 확연해지면은 이게 있고 없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는. 분리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럼 상관없어. 나가든 없든. 그게 이제 확연해짐이에요. 상관이 없어짐이야. 이 자리 변함이 없잖아. 나가고 들어오고 안 생겨나고 이건 안 변하잖아. 이게 확연해지는 거라고 이게. 이게 진짜 백이라고 진짜 백이. 나가고 들어오고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안 변하니까. 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게 난데. 그 유령과 그 약간 좀 이렇게 연기와 같은 것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 번개불과 같고 이슬과 같고 열애여거전 응장여시관 염호한 보영 그쵸? 마치 그것과 같아. 이것들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백이는 안 변한다. 이 자리가 진짜 확연해지면 또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보여요. 여기서 생각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 옛날에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은 생각부터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지. 생각밖에 안 보였어, 그때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확연해지기 과정이 되다 보면은 이제는 생각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보여요. 이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생각이 올라오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먼저 보이니까 어때? 이건 항상 안 변하잖아. 근데 생각은 방금 올라왔잖아. 방금 생겨난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먼저 보이고 생각이 보이니까 생각이 안 끄달리는 거야. 왜? 이게 먼저 이게 먼저 있었잖아. 내가 지금 이게 확연하잖아. 여기서 생각이 뭔가 불쑥 올라왔잖아. 이렇게 불쑥. 이게 먼저 보이니까 생각은 끄달릴 수가 없지. 왜? 이놈은 가짜거든. 올라오는 거 봤거든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 감정이 올라오는 거 봤다고 이러고 보고 있었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태도 이 자리가 있고 생각이 따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찰자, 주시자가 나오는 거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생각을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끝판이 아니라고요. 굳이 말하면 그게 끝판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끝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여튼 쓰기도 싫은데 하여튼 정말 확연해지면 나가고 안 나고는 신경이 안 쓰여. 그러니까 관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시자가 따로 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얘가 나가든 안 나가든이 상관이 없어. 그 말은 뭐야?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걸 넘어간 거야 이제는. 이걸 보는 것도 넘어갔어. 다른 데 가셨어.
저기 피안 너머로 가셨다고. 그래서 니네들이 나가든 니네들이 안 나가든 바라그다든 뭘 쌈 싸 먹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이제는 이 자리가 확연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나야. 없어 더 이상.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것밖에 없으니까 생각이 따로 어디 있어. 그쵸? 이것밖에 없는 걸 알겠는데 이게 난데 다른 게 없잖아. 이게 난데 생각이 따로 어디 있고 감정이 따로 어디 있고 느낌이 따로 어디 있어요. 몸이 따로 어디 있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생긴다고. 분별이 나가고 들어오고 상관이 없어. 분리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다고 이제는. 그게 끝판이에요. 끝판.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넘어가신 분이에요. 피아를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도 묶이지 않는 거야. 있다 없다에 묶이지 않고 안다 모른다에 묶이지 않고 어떠한 말에도 묶이지 않는 거야. 어떠한 경전, 어떠한 팔만대장경 안 묶여. 묶이는 게 없어. 이 사람은 묶을 수가 없어. 자유인이야. 대자유. 묶이지 않음. 무사인. 근데 저기 이 자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거기 있다니까 우리. 이미 거기 있는데 지금 부럽다는 것도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습이 조복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이 자리는 원래 항상 이렇다고. 항상 그냥 이래. 쌤들 생각이 날뛰는 거야 지금. 다 갖고 있어. 똑같은 거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체험담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갖고 있다고. 그래서 법문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대부분 말에 막힘이 없어요. 이거 생각하고 말하면은 자꾸 막히거든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발표 같은 거, 어떤 거 할 때 막 이렇게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준비한 것만큼 안 되면 본인이 막 되게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아 오늘 참 못했다 막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하거나 그다음 자기가 뜻한 대로 말이 안 나오면은 버벅대기 시작하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기억 안 나면은 PT하다 중단하고 멘붕 와갖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법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생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생각이든 뭐든 간에 그냥 되는 거거든. 물론 말은 생각에서 나오겠죠. 근데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게 나의 의지대로 이렇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상, 로건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지혜 바라밀이야. 그게 반야 바라밀인 거예요. 근데 그때 말했잖아. 손오공, 드래곤볼, 무의식의 극이. 무의식의 극이 뭡니까? 주먹을 칠 때 저절로 치고, 나가야 될 때 저절로 나가고, 피할 때 저절로 피하고. 근데 일반 우리 싸울 때는 이 타이밍에 계산해서 왼손을 뻗고, 잽을 뻗고, 한번 피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의식의 극이라는 거는 그 생각이 없이 저절로 몸이 피해지고 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한치의 오차가 없고 한치의 딜레이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무의식의 극이라고 그게. 무념무상이야. 저절로 돼. 그게 지혜라고. 그게 지혜. 의지로 하는 것들 다 지식으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하는 거. 근데 지혜는 지식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항상 분명한 거. 생각과 지식은 만들어진 거잖아. 지혜는 원래 있던 거. 언제부터인지도 몰라. 알 수가 없어. 항상 이랬던 거. 분명한 거. 생각과 지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지혜라고.
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예요.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응?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 공간을 가늠할 수가 없는, 무한대라면 무한대인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겠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냥 지혜로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태초에 원래 있었잖아, 지혜는. 태초에 있는 몇 천년, 몇 만년, 몇 억만 년도 시간으로 가다할 수가 없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혜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길 거야? 그걸 어떻게 대항할 거냐고요? 고작 인간 생각, 지식으로 100년밖에 못 사는 고작 그 지식으로 지혜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거야? 어떻게. 아이고. 지식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홀리지만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 그냥 말입니다. 또 이거 그런갑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것보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매력 있어. 지식은 반드시 본인보다 높은 지식을 만나면 기가 죽거나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열이 갈린다고. 근데 지혜는 그런 게 없어. 지혜는 서열이 없어요. 누가 더 지식이 많냐라고는 하겠지. 근데 누가 더 지혜롭냐? 이런 말은 좀 그런 것 같아. 보통 인간들이 비교할 때 학력 비교하잖아, 학력. 쟤는 뭐 서울대 나왔다, 아이비리그 나왔다. 그런 식으로 우리 비교할 때, 비교 분별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식을 비교하잖아요. 지혜를 비교 안 하잖아. 왜냐면 지혜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진짜로 가만 보면 정말 들으시는 분들만 들어.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씩 변해요. 제가 댓글을 안 봤네요. 청운신님, 저도 쌤이랑 같은 경험. 며칠 전에 퇴근 후 불 꺼진 거실에서 불을 켜는 순간, 여기 어디지?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집 거실이 아닌 줄 알았어요. 불 꺼진 거실에서 불을 켜는 순간, 여기가 어디지?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집 거실이 아닌 줄 알았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매 순간이 새로워요. 매 순간이 새로워. 왜? 집착이 없잖아. 분별하지 않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새로운 거거든.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경험담 썰을 또 풀어야 하나? 제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딱 어느 순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거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체험이 너무 많아갖고 기억도 안 나는데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아. 제가 어떤 또 체험이 있었냐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문득 1초 1초가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내 앞에 지금 지하철 안에 있는데 딱 보는데 지금 이 순간순간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1초 1초가 계속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야. 같은 걸 봐도, 같은 손가락을 봐도 이게 지금 계속 이 순간 1초가 지나가고 2초가 지나가고 계속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껴질 때 문제가 그게 느껴지면서 기분 좋은 체험이 아니고 갑자기 공황장애 가갖고 거기서 얼굴 창백해져 갖고 지하철 안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 체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순간순간 지나감이 보이는 거야. 1초 1초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걸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지금 이 빨리빨리 지구가 이 속도로 지금 자전하잖아요, 거의. 그 느낌이 드는 거, 지구가 자전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마치 그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걸 모르고 살지만 마치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게 몸소 느껴지는 것처럼 시간이 0.001초 이게 막 지나가는 게 막 정신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기절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얼굴 창백해지면서.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 맞다.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닥 좋은 체험은 아니어갖고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싶었나 보네.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체험기 말할 때. 근데 이것도 보니까 종종 체험기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영성 책이라든지 그런 거 옛날에 봤을 때 보니까 그런 것들 있더라고.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체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저 청운심님 그 글 보니까 그 생각 났네요. 그래요, 맞아. 처음엔 뭔 말인지 몰라, 도대체가 이 자리가. 근데 법비를 계속 맞으면 이해가 하나씩 되고, 정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법문을 계속 듣게 돼. 그렇지, 이거지. 이 자리가 마치 그거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리지. 근데 이게, 이제는 더 계속 하면은, 그때는 진짜 이제 이해 너머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이해 너머도 원래 처음에 체험했던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으니까. 원래 봤던 건데 다시 이해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돌아가다가 다시 또 이해 넘어가 보니까 그냥 이거야. 똑같아.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뭔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이제 김태환 쌤 법문을 대부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설명이 붙은 법문을 별로 이제 선호하진 않습니다. 더 이상은 말엔 뜻이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전 직지인심하는 법문만 듣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직지인심이 강력한 게 김태환 쌤 법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문을 들어도 이제 김태환 쌤 법문을 주로 듣는데 그분 이러거나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1시간 동안. 그럼 저는 그런 이거 똑똑똑 할 때 이겁니다. 이겁니다 할 때 옛날에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막 너무 막 설레고 막 속 시원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당연한 거야. 근데 계속 이제 듣고 싶어요. 당연한데 자꾸 듣게 돼. 옛날에는 그런 뭔가 직진심 하는 게 시원하고, 그렇지, 이게 법문이지. 그런 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러고 이래도, 당연해. 한치 의심이 없어. 너무 당연하고, 너무 확연해, 그리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확연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딴 게 없어. 그냥 그거야. 딴 게 나올 수가 없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 법문을 안다라고 해버리잖아? 그럼 이건 아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듣게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건 신기한 게 아니야. 알잖아. 그럼 안 찾게 된다고. 내가 안다고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안다고 분별했잖아.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건데도 그냥 듣고만 있어. 분별 없이 그냥. 또 듣게 돼. 왜? 안다 모른다 분별을 안 했거든. 그건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것도 분별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분별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듣고 그냥 또 들어. 같은 법문 또 들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는. 근데 또 이 자리 어차피 이거야. 어차피 이건데 다르게 좀 다가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신기하고 그러진 않아. 당연해, 그냥. 살아있는 마스터님 쑥스럽지만 제가 오늘 글을 남겼는데 하루하루가 놀라움이 연속이고 새로움이 연속이다. 그래요. 정말로. 그리고 막 이제는 알겠거든. 이 자리를 알겠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설레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라진다.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리고 또 듣게 돼. 계속.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말한 것처럼 김태한 쌤과 내가 보는 게 똑같은 거구나. 진짜로 그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확연해. 정말로 김태한 쌤이 저렇게 지금 직진심 하는 그것과 내가 본 그것이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의심이 안 돼. 궁금한 것도 없어. 신기하지도 않고 뭐가 전율이 오지도 않아. 왜? 똑같거든. 제가 아까도 그랬죠. 릴라쌤 제주 법문 그거 할 때 본인 체험도 약간 섞어서 했는데 그거 들을 때 그냥 공감 그냥 당연한 거.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법문을 듣다가 이 선생님 법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과 느낌이거든.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뭔가 공명이 되는 그런 법문을
딱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분별심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런 분별심과 뭔가 그런 끄달려감, 그런 현상들조차 이 자리야.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진리야. 분별해. 그게 필요해요. 이 자리가 확연해지기 위해선. 분별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공부를 무조건 오래 한다고 더 확연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험은 당연히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나를 확인한 거는 했고, 근데 이 보림이란 시간, 이 기간이 길다고 이분이 더 확연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제 경험상 보니까. 분명히 이 자리를 체험하시고 10년, 20년 지나신 분들도 아직도 망상에 끄달려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저 예전에 전화 상담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이 자리를 체험을 하셨다는 거야. 했는데 10년, 20년을 그 기간 동안 계속 헤매기만 한 거야, 또. 그래서 이게 반드시 보림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길다고 확연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보림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연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를 알게 됐죠.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저 진짜 이 공부 1년 반밖에 안 했어요, 지금. 저 그전에 불교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항상 느낌은 있었어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전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 그게 확연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게 뭔가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거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항상 똑같은 말 했어요. 엄마, 나는 내 결정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건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내려왔던 결정들에 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조차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게 확연했던 거예요, 저는. 저는 남들과 다르게 그게 확연했었어요.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잘못되는 것도 없고 결정조차 내가 내리는 게 아니구나. 제가 스물 몇 살? 2004년도 2004 제가 21살 때인가?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해외 배낭여행을 처음으로 갔던 나라가 인도예요. 보통 대학생들 배낭여행 하면은 무조건 유럽입니다. 유럽을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게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인도를 배낭여행을 간다는 것조차 그거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인도에 무슨 목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인도에 갔었지, 대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첫 번째 해외여행을 인도로 가는 거는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 주변에도 아무도 없었어. 인도를 해외 배낭여행 처음 가는데 인도를 가는 사람은 없었거든. 저도 그 과정조차 저절로, 나 진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이제는 해외 배낭여행 가려고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냥 저절로 인도를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인도를 보다가 10분 만에 인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홀리듯.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뭐에 홀리듯 그냥 인도 비행기를 끄는 거야.
배낭여행을, 첫 번째 여행을. 다들 유럽 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를 가서, 보통 인도로 가면 이제 이렇게 남쪽을 많이 가는데, 저는 또 홀리듯 히말라야 갑니다. 히말라야를. 히말라야 많이 안 갔어. 인도 가시는 분들 북쪽은 잘 안 가요. 남쪽 이런 데 가지. 아무튼 저는 그래서 20살 때가 첫 기억이야, 그게. 그냥 인도를 그러고 갔어. 히말라야 가갖고, 그때부터 나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히말라야에 가서, 그때도 내가 농담 삼아 그랬거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인도 처음 갈 때. 제가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야. 누가 20살에 첫 배낭여행을 인도를 가서 히말라야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